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울산이 타 지역보다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등의 기업 유치도 기대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효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지역별 전기요금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부분이 울산으로서는 중요합니다. 전력 생산량이나 송배정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기요금 감면을 요청하면서 지역별 에너지 요금제를 공론화시켰습니다. 또 영호남 시도지사들과 공동성명을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법안 통과로 울산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전기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울산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많은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분야나 또한 데이터 센터 등 신규 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울산시는 하위법령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전력 원가 등을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의 혜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5일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차세대 발사체 사업 등 항공우주 산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자사에서 구축한 발사대에서 앞선 1, 2차 발사에 이어 이번 3차 발사까지 성공함으로써 한국형 발사대를 100% 국산화율로 제작해 운용하는 기술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이번 누리호 발사대 시스템 성공 구축을 계기로 차세대 발사체 사업 등 항공우주 산업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올 한 해 조선업 특화 기술 인력 1,000명 양성을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5일 기술교육원에서 제1기 전문 테크니션 육성과정 수료식을 열어 스마트 선박 기술과 스마트 선박 전개, 스마트 선박 기계 등 3개 직종에서 모두 100명의 교육생이 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전문 테크니션 육성과정은 조선업 기술 인력 1,000명 양성을 목표로 기존에 운영하던 기술 연수생 양성 과정에 최근 조선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특화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울산시가 울산을 빛낸 기업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거대 흉상 건립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250억 원을 투입해 유니스트 인근 부지에 높이 30m에서 40m 규모의 거대 흉상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흉상은 내구성과 안정성, 예술성과 신성 등을 고려해 제작될 예정입니다. 흉상 한 점 건립에 100억 원씩, 2점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중국 원도심 중앙전통시장의 큰애기 야시장이 1년 6개월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큰애기 야시장은 매주 목, 금, 토, 일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중구청은 우선 판매대 13개로 출발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구간에서는 다양한 먹을거리 위주로 운영되며 2구간에서는 공예품과 생활용품 등 판매하는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이달부터 울산 지역 대단위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31일부터 동구 지웰시티자이 2,600여 세대의 입주가 시작되는 데 이어 다음 달에는 남구 더샵 번영센트로 600여 세대, 오는 9월에는 2,600여 세대 규모의 번영로 센트리즈 입주가 각각 시작됩니다. 이처럼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서 전세 물량 증가로
전셋값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 보증금이 최근 시세보다 비싼 역전세 현상이 확산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울산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역 안전지수 개선 계획 마련에 추진합니다. 지역 안전지수 개선 계획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안전 대책과 소방안전 인프라 개선, 맞춤형 범죄 예방을 통한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과 자살 예방 환경 조성 등 6개 분야 122개 사업이 추진되며 589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70대와 80대 자살 사망자 감소를 위해 고비연금 발굴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울산의 R&D 지원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울산 테크노파크를 총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김종훈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산과학기술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총괄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R&D 지원 사업의 기획부터 점검과 활용 단계 등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해 기업과 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성과가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동부경찰서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소속 외국인 근로자 3,900명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 등 강력범죄 예방을 주제로 릴레이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법률과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마약 범죄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5일 현대미포조선 소속 베트남 근로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울산 북부경찰서 외사계 소속 PD용란 경위가 직접 교육에 참여해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흔히 유명인들이 청중들 앞에서 강연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는데요.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강연자가 돼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학생 강연자들은 자신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학생이 칠판 앞에 나와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우울했던 경험 등 가볍지 않은 주제지만 용기를 내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학생들은 강연하는 학생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모 시사교양 강연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한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15분, 일명 세바청입니다. 학생들은 직접 강연자가 돼 우울 극복법이나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법 등 자신의 가치관과 진솔한 경험담을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강연을 진행을 하면서 되게 스스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한 거는 처음이었는데 친구들이 생각보다 너무 반응도 잘해주고 너무 열중해서 들어줘서 이제 약간 선생님 간접 체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학생들이 주도해 방과 후에 진행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반응이 좋자 올해는 학교와 학생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평소 강연을 듣기만 했던 학생들이 이번에는 강연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청중도 유명인의 강연이 아니라 친구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같이 삶을 모색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해당 프로그램을 진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강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진로 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지인인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것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밤 10시쯤 울산에 사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스토킹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긴급 호출용 스마트워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1시간가량이 지난 당일 밤 11시쯤 A씨를 체포했습니다.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원아에게 달걀이 든 음식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최희동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있으면서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2살 원아에게 달걀 채소죽을 먹인 뒤 방치하거나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간식을 주지 않고 놀이활동에서 배제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달걀이 든 음식을 먹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이상 반응도 없었다며 간식이나 놀이와 관련해서도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있긴 했지만 학대나 차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울주군 상북면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작업자들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방수 도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스트는 2028년까지 5년간 150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유니스트 반도체 소재부품 대학원은 매년 65명의 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며 전임 교원도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유니스트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해 기업들의 연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울주군이 이달부터 주인 없는 간판 무료 철거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철거 대상은 폐업이나 이전으로 방치된 주인이 없는 간판이거나 노후 또는 훼손 상태가 심각해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간판으로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오늘 3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119호와 120호 회원이 탄생했습니다. 드림 종합건설 김찬수 대표가 119호로 가입했고 진우금속 김현숙 대표가 120호로 가입했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은 1억 원 이상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입니다. 남구청이 청년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해 청년정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남구청은 어제 청년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이 2달간 실효성 검증과 전문가 컨설팅을 마친 청년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검토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 정책 제안에는 신혼부부 결혼 정착금과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금, 청년 문화거리 조성과 청년 축제 준비 등이 포함됐으며 우수 제안은 부서 검토를 거쳐 향후 청년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울산 북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어린이 급식 지원 교육과 홍보 영상 콘텐츠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작은 부모 대상의 센터 소개용 영상 콘텐츠로 사업 내용과 효과 등을 담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북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울산과학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북구 지역 208개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과 영양지도, 급식 식단표 제공, 어린이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